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의 필수 세무 가이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챙겨드릴 이제 세무 관련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리 단계에선 크게 4가지를 살펴볼 텐데,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폐업 신고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과 폐업 절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폐업 후에 챙겨야 하는 원천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부가제척 기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의 첫 단계는 바로 폐업 일자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사업 부진이나 법인 전환, 사업 양도 등 폐업하는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경우를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업자는 단순히 영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반드시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을 신고하셔야지만 폐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폐업 일자를 언제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폐업 일자가 정해지면 그게 부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 폐업 일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법인은 이제 폐업 절차가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합니다. 설립 절차가 복잡했던 것처럼 법인격을 새로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한데요. 상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법인 등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법에 따라서는 해상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법인이 없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법인이 부채가 자산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산이나 청산 절차가 아니라 법인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등기를 하는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법무사 등의 등기 수수료와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재무제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관련 수수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법인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많은 법인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정리를 하시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 말소만 하시고 사업자 법인의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로 폐업을 사업자 등록 말소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사실상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만 말소시켜 세무신고만 멈추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마지막 등기 이후에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로 5년을 그대로 두면, 여기 관련 법령을 가져왔는데 5년을 그냥 두면은 직권으로 해산으로 간주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 간주가 등기된 이후로 다시 3년이 지나게 되면 또 청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의 이제 등기를 말소시키게 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법인 사업을 마무리하실지는 담당 세무대리인분과 재무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결정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 일자를 정했다면 해당 폐업일 이전에 영업활동을 끝내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시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폐업 전에 손익계산서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전에 결산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폐업일자 전에 모든 증빙을 주고받고 아니면 발급하시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마지막 매출은 폐업일자 이전에 세금계산서나 매출 증빙을 다 발행을 해두셔야 되고, 비용 관련한 증빙은 폐업일자 이전에 전부 발급받아 두셔서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시고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을 하셔서 폐업 전에 마지막 손익계산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시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무상태표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 자산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있을 수 있고, 부채에서는 외상 매입금과 미지입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계좌들을 이제 법인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은 거의 뭐 재무상태표가 현금 매출로 이렇게 관리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하실 게 별로 없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엔 그 법인 통장 거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여기서 이제 자산과 부채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마지막 세무 그 관리 단계에서 가지급금이 보통은 이제 대표자가 마음대로 보통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상여 처분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급금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지급금의 원인은 적격증빙 없이 출금된 돈이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해서 자금을 다시 돌려두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여러 해 동안 누적되어 오면서 그 금액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이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직접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해야지만 없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가지급금이 돌려놓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분에 가지급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폐업 절차 부분에서 소득 처분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게 보통 마무리가 되는데, 이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소득 처분에서 이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여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제 다시 말해서 진짜로 대표자가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돼서 뭐 소득세 부담도 높아지고 뭐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폐업을 무작정 진행을 하신다면 폐업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아니면 법인 자산을 개인이 쓴다면 세무서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여 처분으로 인한 과세 처분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폐업 신고는 여기 세법의 사업자 등록 부분에서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사유 중에 폐업이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 일자가 정해진 날에 뭐 사전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사후에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우선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부가세 신고가 다음 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그 달에 폐업하는 월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상단에 이 증명 등록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폐업 그 하위 메뉴 휴업 폐업 신고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폐업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폐업 일자를 넣고 그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사유에는 이제 보통은 뭐 기타 이렇게 법인이 만약에 정식의 이제 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을 했다면 기타 폐업으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되는 사유를 고르셔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보통은 영업일 기준으로 뭐 하루나 이틀 안에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폐업을 취소하거나 폐업 일자를 정정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업 장소
그 사업 장소가 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니 정보 입력에 오류사항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폐업하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했던 인허가 업종이라고 한다면 면허가 있거나 인허가 업종들은 관할시 군구청에 가셔서 별도의 그 영업 허가증이나 인허가증도 폐업 신고를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니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증 2개 다 놓치지 말고 폐업 신고 절차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신고하고 나면은 폐업 시점 전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인건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천세와 4대 보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마무리해야 하면 하나씩 살펴보면 원천세는 다른 일반 사업자의 지급과 똑같이 인건비가 지급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원천세와 간이지급 명세서와 지급 명세서가 있다고 그 운영 단계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다음 달 혹은 반기 주기로 제출하는 지급 명세서를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모든 걸 2달 안에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는 반기별로 납부하던 사업장이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챙겨주셔야 하고요. 지급 명세서는 간이 지급 명세서의 경우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년에 2월과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는 일반 지급 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인건비를 지급했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4대 보험 사업장이 따로 설립이 되어 있었을 텐데 폐업을 신고했다면 폐업일 전에 대표자 외에 모든 그 근로자분들의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폐업일로부터 2주 내에 사업장 탈퇴 신고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폐업 부가세 신고입니다. 폐업일까지 사업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는 단계로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잔존재화라는 개념인데요. 폐업을 할 때 사업장에 재고 자산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집기, 비품, 기자재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이 남아있다면 폐업할 때 이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제 폐업하면서 모두 자기 자신이 가져간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재화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는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나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은 폐업을 하시면서 부담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폐업할 때 남은 자산도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파는 것처럼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업용 자산은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하고 나면 최초로 취득했을 때부터 이제 기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를 일부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부가세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후 관리 기간에 이제 감가율을 세법에서 정해놓기 때문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한 과세 기간으로 본다면 6개월마다 5%씩 감가되는 걸로 처리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1년에 10%여서 10년치를 곱해야 이제 100% 매입세액 공제 그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는 거고요. 기타 차량이나 집기 비품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6개월 단위로 감가율이 25%로 보기 때문에 1년이면 50%, 2년이면 100%여야지 매입세액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를 25일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1년 단위로 정산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로 넘어와서 신고를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세금 신고 의무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는 폐업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제 1년 단위로 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그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소득들까지 이제 합산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때 폐업한 사업장은 폐업일 전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결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결손이 있었다면 2월 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15년간 2월에 사용하셔도 이렇게 손해가 좀 있었던 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절세를 챙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와 좀 다르게 사업연도가 이제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이라고 하면 12월 말 종료가 되는 법인이 많다 보니까 3월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지만, 폐업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의제가 있어서 해산 등기일과 자녀재산가의 확정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에 해산 등기가 있었다면 1월 1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 그리고 또 해산 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법인세 신고도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인격은 청산이 완료된 후에는 또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이 있는데, 자녀재산가의 확정일까지 법인세를 매년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법인격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만 말소시킨 법인이었다 한다면, 이럴 땐 해산 등기일이나 청산 등기일이 없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그냥 보통의 법인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연도로 보고 그 다음에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부가제척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부가제척 기간은 쉽게 말해 그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폐업과 부가제척 기간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폐업 후에도 대표님들께 그 주의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내용은, 사업은 이미 끝났지만 관련한 장부들은 꼭 5년 이상 챙겨주셔야 하고 보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관 의무 기간이 부가제척 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장부와 관련된 그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된다고 명시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세 부가제척 기간은 보통 5년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가제척 기간은 5년이고 국외의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거래라고 부르는데, 역외거래는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좀 놓쳤다, 그래서 무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제척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역외거래는 또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회계 처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정행위란 탈세는 부가제척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또 역외거래로 부정행위를 하셨다면 그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가제척 기간은 부정행위에 준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은 무신고를 했다면 부가제척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월 결손금을 적용해서 공제받고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그 적용한 연도부터 1년 뒤까지 부가제척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무단으로 폐업을 했다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가 이제 전년도에 신고한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기물 재고자산이 있다거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고지받을 수가 있고요. 재고자산에 이익률을 적용해서 추계에 역산한 결정 매출세액으로 폐업한 연도에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는 폐업을 했다고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혹시라도 뭐 재무상태표나 과거 신고에 어떤 누락되거나 좀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5년 안에도 이렇게 세무서 안에서 정정을 위해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이제 좀 나중에 덜 황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사업 단계별 챙겨야 할 세무 절차들을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신고 기간을 지켜서 제때 신고하시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피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사업 운영을 응원하면서 저 역시 세무대리인으로서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